기다림이 끝났다. 메마른 자갈밭. 쇠제비 갈매기가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막 태어났다. 태어나려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세계를 깨야 한다. 쇠제비 갈매기 새끼는 약 20일간 머물던 껍데기를 깨고 마침내 새 생명을 얻었다. 생태계를 이끄는 힘, 탄생.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은밀하고도 경이로운 탄생의 기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가을의 늪은 안개가 짙다. 차가워진 공기가 수면과 만나면서 늪에는 물안개가 자욱히 피어난다. 안개가 걷히자 늪의 고요도 깨진다. 짝짓기 철을 맞은 남생이 때문이다. 몸집이 훨씬 작은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면서 드디어 짝짓기가 시작됐다. 남생이의 짝짓기는 폭발적이다. 격렬한 짝짓기는 보통 30분이 넘게 이어진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은 뱃속에 알을 품고 겨울을 난다. 암컷의 몸집이 수컷에 비해 큰 것은 몸속에 알을 품기 위해서다. 봄이 되자 수온이 오르면서 늪도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물풀로 뒤덮인 늪은 온갖 생물들의 은밀한 서식처다. 땅속에서 동면을 마친 남생이가 늪으로 향한다.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사는 남생이에게도 늪은 최적의 생존 공간. 그 늪에도 치열한 삶이 있다. 주로 어류나 수소곤충을 잡아먹는 남생이. 토종 민물거북인 남생이는 죽은 물고기도 마다 않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한다. 코로 호흡하는 남생이는 잠수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 그래서 느긋한 식사는 주로 물 밖에서 이루어진다. (6월) 말 남생이가 어둠을 틈타 늪가를 떠난다. 흙빛 아래 버텨선 채 남생이는 뒷발로 약 4시간가량 계속해서 땅을 파낸다.
산란이 임박했다. 첫 번째 알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산란은 쉽지 않다. 겨우 첫 번째 알이 나왔다. 남생이는 타원형 알을 얼른 땅속에 밀어넣는다. 탄생은 고통을 요구한다. 사력을 다해 마지막 12번째 알을 낳고 남생이는 흙으로 둥지를 덮기 시작했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이다. 산란을 마쳤을 때 어미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됐다. 발톱은 무뎌졌고 다리는 풀렸다. 결국 산고를 치른 어미는 늪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원한 빗줄기는 늪에 새물을 공급한다. 자연의 건강한 순환 속에서 늪은 늘 풍요로움을 유지한다. 비가 지나가자 신호가 왔다. 남생이가 알을 묻은 지 3개월째. 길이 약 3cm의 남생이 새끼가 늪의 새 식구로 태어났다. 새끼는 깨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간다. 갓 태어난 남생이 새끼는 오래된 늪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하찮은 생명은 없다. 자연 안에서 모든 생명은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갖는다. 종족 보존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고 공통된 존재 이유다. (5월의) 갯벌은 검은머리 물대새의 구의 열기로 뜨겁다. 성격이 예민한 검은머리 물대새의 짝짓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차례 시도 끝에야 비로소 검은머리 물대새의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새들의 구애 방식은 다양하다. 발로 암컷을 건드리며 사랑 표현을 하던 꼬마 물대새 수컷도 짝짓기에 성공한다.
다음 세대가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짝짓기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짝짓기는 자신의 종을 후대에 남기려는 생물들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다. 쇠물딱 수컷의 구애도 시작됐다. 짝짓기 전 암컷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짝짓기는 순간적이다. 짝짓기를 마치자 이번엔 수컷이 고개를 떨구고 앞서간다. 짝짓기를 마친 새들은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을 준비한다. 초여름, 갈대숲에서도 산란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물가에서 주로 생활하는 개개비. 무성해진 갈대숲은 개개비에게 최적의 산란 장소다. 개개비가 보금자리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 솜씨는 아주 정교하다. 갈대와 갈대 사이를 갈잎으로 연결하고 위로 차곡히 마른 풀을 쌓아 올려 둥지를 튼다. 며칠 뒤 개개비가 알을 낳았다. 개개비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다. 알을 품은 지 15일째. 둥지를 지키던 수컷이 갑자기 요란하게 날개짓을 하며 운다. 암컷을 부르는 소리다. 먹이 활동을 하러 나갔던 암컷이 둥지로 돌아왔다. 세 마리가 부화했다. 개개비 부부는 이제부터 새끼들을 먹이느라 더욱 바빠진다. 어미는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배설물을 먹어 치운 뒤 냄새를 없앤다. 주변을 경계하며 갈대숲을 헤치고 오는 큰 덤불 해오라기. 갈대의 밑둥, 최대한 아래쪽으로 둥지를 튼 큰 덤불 해오라기도 새끼 키우기가 한창이다. 어미가 먹이를 토해 놓는다. 갓 태어난 새끼는 생존 본능에 이끌려 제 몸집보다 큰 먹이에 덤벼든다. 자갈밭에 놓인 4개의 알. 알의 주인은 꼬마 물대새다. 꼬마 물대새는 자갈밭에 알을 낳는다. 태양열을 받은 자갈 둥지는 보온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자갈 둥지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누룩뱀이 접근하자 둥지로부터 멀리 벗어나 어미는 다친 척 날개를 퍼덕인다. 둥지로 다가가는 누룩뱀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의태 행동이다. 의태 행동은 어미의 보호 본능이 만들어낸 일종의 눈속임이다. 산란 후 28일째. 부화가 시작됐다. 어미는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길 기다려 껍데기를 둥지 밖으로 내다버린다. 냄새를 맡고 오는 천적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다. 생명을 기르는 것은
인내와 희생이다. 엄밀한 자격은 그것을 감수한 후에야만 얻어진다. 대자연의 순환은 거대한 질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힘, 그것이 바로 탄생이다. 7월, 노루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발전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수컷들은 사나워지고 영역 다툼도 치열해진다. 영역을 지키려는 주인과 빼앗으려는 도전자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싸움. 냉혹한 생태계 안에서 벌어지는 영역 싸움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영역을 확보하면 생존이 보장된다. 격렬한 싸움은 10분 이상 계속됐다. 결국 도전은 도전으로 끝났다. 도전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승패가 갈렸다. 가을, 노루들의 짝짓기 계절이 돌아왔다. 짝짓기는 강자만의 특권이다. 발전기가 된 수컷이 벌써 사나흘째 식음을 전폐하고 제 영역에 들어온 암컷을 쫓아다닌다. 그러나 암컷은 쉽게 짝짓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닷새 만에 짝짓기는 성공했다. 한 번 사랑을 나눈 노루는 2, 3일을 함께 다니며 하루에 67번씩 짝짓기를 반복한다. 이듬해 봄, 암컷이 조심스럽게 외출에 나섰다. 등에 점박이가 아직 선명한 어린 새끼와 함께다. 생명의 탄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책임과 사랑이다.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어미는 보살핌을 아끼지 않는다. 겨울은 모든 생명에게 가혹한 계절이다.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얼어붙은 대지를 헤맨다. 멧돼지들에게 겨울은 혹독하지만 한편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기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싸움.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멧돼지들의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겨울산은 수컷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다. 수컷들의 경쟁은 처절하다. 그 처절함 끝에 승자만이 짝짓기의 기회를 얻는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과 수컷은 각각 단독 생활에 들어간다. 멧돼지의 임신 기간은 110여일. 출산까지 멧돼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해가 지자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했다.
조명을 비추고 기다리던 장소에 마침내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암컷이다. 뱃속에 새끼를 가진 듯한 암컷이 주변을 서성거린다. 어둠이 깊은 산속. 진흙탕에서 첨벙대는 멧돼지가 발견됐다. 흙탕물에 온몸을 비비는 진흙 목욕이다. 땀샘이 없는 멧돼지는 진흙 목욕으로 체온을 식히고 피부에 기생충이나 벌레들을 진흙과 엉겨 털어낸다. 진흙 목욕은 멧돼지가 갖는 독특한 습성이다. 봄이 되자 숲에는 먹잇감이 풍부해지면서 멧돼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암컷은 한적한 곳에다 보금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출산이 가까운 암컷은 능숙한 솜씨로 주변 나뭇가지들을 꺾어 모은다. 나뭇가지로 바닥을 깐 뒤 이번엔 마른 풀줄기를 물어다 옮겨 그 위에 푹신하게 펴 덮는다. 출산이 임박했다. 어미가 홀로 산고를 치른다. 드디어 막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오랜 진통 끝에 얻은 생명이다. 어미는 발로 새끼를 건드려 살아있는지를 확인한다. 갓 태어난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는다. 그 사이 두 번째 새끼가 태어났다. 출산은 계속됐다. 멧돼지는 보통 대여섯에서 많게는 15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이날 어미가 낳은 새끼는 모두 16마리. 그중 7마리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다. 출산을 마친 어미는 곧바로 태반과 탯줄을 먹어치운다. 산모가 기운을 회복하고 냄새를 없애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멧돼지는 다산형 동물이다. 새끼들 대부분은 300g 안팎으로 작고 미숙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다. 생후 1년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절반도 채 안 된다. 야생 멧돼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냉혹한 자연의 법칙을 배워간다. 연약한 새끼들은 치열한 먹이 경쟁에 뒤처진다. 자연은 경쟁에서 이긴 생명만을 그 일부로 받아들인다. 산구비를 돌아 물이 흐른다. 계곡을 타고 아래로 흐르는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 물이 지나는 계곡은 풍요롭다. 5월 따뜻해진 하천은 새로운 생명을 품을 준비로 분주하다. 물의 흐름이 완만한 하천의 중상류. 감돌고기도 산란기를 맞았다. 물살이 빠르지 않은 돌밑이나 바위 틈은 동사리가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최고의 산란처다. 동사리는 이미 돌밑에 매달려 수백 개의 알을 낳았다.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천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택한 것이다. 동사리 수컷이 쉴 새 없이 지느러미로 물살을 일으켜 알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렇게 수컷은 약 20여일을 꼬박 먹지도 않고 알의 부화를 돕는다. 지극한 보살핌 속에 드디어 부화가 시작됐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로운 순간이다. 하천은 자유롭게 흐르며 물속의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낸다. 깊이 패인 물웅덩이는 다양한 물고기들의 안식처자 서식처다. 참마자는 주로 돌이나 자갈 속을 뒤지며 부착 조류를 먹고 산다. 어두운 바위 틈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꺽지. 거꾸로 누운 채 바위 밑면에 낳아 붙여둔 알에 부채질을 한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부화를 돕는 것이다. 알이 깨어날 때까지 보살피고 지키는 것은 수컷이다. 밤이 돼도 수컷은 쉴 틈이 없다. 알을 노리고 접근하는 물고기들을 막아내느라 바쁘다. 수컷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돌고기가 꺽지의 알을 먹어치운다. 급히 돌아온 꺽지가 돌고기를 사납게 바위 틈 밖으로 쫓아낸다. 알은 이제 온전한 하나의 생명으로 단계를 밟아간다. 산란 후 20일째, 부화를 앞둔 꺽지 알에부터 올챙이들이 입질을 시작한다. 꺽지의 알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올챙이는 솜씨 좋게 알집만을 걷어먹는다. 올챙이가 꺽지의 부화를 돕고 있는 것이다. 치어들은 올챙이가 알집을 먹어치운 덕에 어렵지 않게 밖으로 헤엄쳐 나왔다. 수컷은 이제 제 몫을 다했다. 새롭게 태어난 치어들도 그 역할을 이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계곡을 달려온 강줄기가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간다. 그 생명들은 스스로를 자연에 맞춰 적응시키며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 살아간다. 벼랑에 온몸을 던져 구멍을 파내는 청호반새.
둥지를 짓고 있던 청호반새는 흙벽을 파내면서 묻은 깃털의 흙먼지를 털기 위해 반복해서 물에 몸을 씻는다. 청호반새가 흙벽에 구멍을 파 둥지를 트는 것은 종을 안전하게 번식시키기 위해 택한 그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다. 가파른 흙벽과 물가를 오가길 수차례. 굴속 깊은 곳, 청호반새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왔다. 어미는 이제 새끼들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야 한다. 벼랑 속 둥지는 천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지대다. 그들의 오랜 경험이 만든 이 은밀한 둥지는 앞으로도 새로운 생명들을 키워낼 것이다. 바다는 강을 부르고 강은 다시 바다를 부르는 이곳 하구지역. 강과 바다의 경계를 허물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강으로 올라온 생명들이 있다.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큰 가시고기가 둥지를 틀었다. (3월) 말 산란기를 맞은 큰 가시고기가 수초와 나뭇잎을 입으로 운반하며 둥지를 만든다. 둥지를 엮는 작업은 오로지 수컷의 몫이다. 생식공에서 점액질을 분비해 수초를 단단히 고정하면 둥지 공사는 끝난다. 곧바로 수컷은 암컷을 유인해 둥지로 안내한다. 산란은 암컷이 둥지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진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고 즉시 정액을 방사해 알을 수정시킨다. 산란과 동시에 암컷의 임무는 끝난다. 둥지에 남아 새끼를 길러내는 것은 수컷이다. 산란한 지 이틀째, 큰 가시고기의 둥지를 다시 찾았다. 수컷이 둥지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쉬지 않는다. 수컷의 부화 노력은 극진하다. 주변의 돌과 자갈을 입으로 일일이 제거한 뒤 수컷은 둥지 밖으로 알들을 꺼내 골고루 신선한 물과 접하게 한다. 수컷은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뿌려가며 신중히 작업한다. 산란 후 일주일 뒤 조금씩 시차를 두고 부화가 시작됐다. 이때 수컷이 주둥이로 연신 알집을 눌러댄다.
새끼들의 부화를 돕는 것이다. 수컷 큰 가시고기의 도움으로 깨어난 새끼들이 둥지를 나선다. 새끼들이 태어난 뒤에도 수컷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붉은기 거북의 접근을 수컷은 단번에 저지해낸다. 부화가 시작된 지 3일째. 수컷의 사랑으로 새끼들이 모두 알에서 깨어났다. 새끼를 돌보는 동안 수컷의 비늘은 빛을 잃었고 지느러미는 모두 헐었다. 지난 보름 동안 오직 새끼를 키우는 데만 온 힘을 쏟았던 큰 가시고기의 수컷이 최후를 맞는다. 큰 가시고기 수컷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컷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 수컷은 그 죽음까지 기꺼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내어놓는 것이다. 죽음을 무릅쓴 수컷 큰 가시고기의 사랑이 그들의 고귀한 탄생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빗줄기가 거세다. 비는 대자연을 키우고 살찌우지만 때로 아주 위험하다. 수풀의 둥지를 튼 쇠 물다거미가 자리를 뜨지 않고 새끼를 품는다.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어린 새끼들에게 굵은 빗줄기는 치명적이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는 큰 덤불 해오라기 어미가 온몸으로 빗줄기를 막아낸다. 쉼없이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은 강줄기를 넘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 강가 풀숲은 이미 물속에 잠겼다. 새들은 위태롭게 풀숲에 의지해 비를 피한다. 폭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개개비가 새끼를 키우던 갈대숲, 둥지가 비어있다. 진한 빛 속에 개개비는 그만 새끼를 모두 잃었다. 어미 품에서 비를 피했던 쇠물닭 알은 성공적으로 부화했다. 시련은 하나의 탄생을 이뤄내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냉혹한 자연에 살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한바탕 빗줄기가 지나간 숲은 탄생을 준비하는 움직임들로 한층 더 바빠진다.
갓 태어난 새끼들이 먹이를 보챈다. 부모의 보살핌 속에 삼광조 새끼들은 곧 날개짓을 시작할 것이다. 덤불 속에 놓인 새 둥지. 한눈에도 알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크기가 훨씬 큰 한 개의 알은 뻐꾸기가 몰래 낳아둔 것이다. 둥지의 주인이 돌아왔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둥지의 알이 모두 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10일간 꼬박 알을 품는 동안 뻐꾸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먹이 사냥에 바빠졌다. 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제일 먼저 깨어난 것은 뻐꾸기 새끼다. 자신의 새끼라고 굳게 믿는 어미는 지극정성으로 뻐꾸기를 기른다. 부화 후 하루가 지나자 뻐꾸기 새끼가 특유의 본능을 발휘한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좁은 둥지를 독차지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막아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다. 어미는 제 알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뻐꾸기 새끼를 키워내기 바쁠 뿐이다. 탕난으로 알을 다른 어미에게 맡겨 키우는 뻐꾸기는 그렇게 번식에 성공했다. 들꽃이 만발한 풀숲은 사랑을 나누는 온갖 곤충들의 경연장이 된다. 여름 한철 짧은 일생을 살다가는 곤충들은 계절처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한 뒤 죽음을 맞이한다. 꼬리 끝에 산란관을 맞대고 짝짓기를 하는 꼬리 명주나비. 단 한 번의 격렬한 사랑이 끝나면 꼬리 명주나비 암컷은 쥐방울 덩굴 잎사귀 뒤에 가지런히 알을 낳아 붙인다. 한 번에 낳는 알은 약 50여 개. 알이 번데기가 되려면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시간은 모든 생물에게 골고루 탄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나무가 도토리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가을. 설익은 도토리가 때이르게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다. 도토리는 하나같이 가지째 잘려나갔다. 도토리 거위벌레 짓이다. 긴 주둥이 끝에 날카로운 톱니를 갖고 있는 도토리 거위벌레가 참나무 가지를 매끈하게 잘라낸다.
가지를 옮겨 다니다 산란에 적당한 도토리를 찾아내면 긴 주둥이로 도토리를 뚫어 그 안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으면서 자란다. 도토리 하나에 한두 개의 알을 낳는 도토리 거위벌레는 산란한 도토리를 모두 가지째 땅에 떨궈낸다. 왕소똥구리가 알을 낳는 곳은 바로 소똥경단이다. 왕소똥구리가 빚는 경단은 용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산란용은 지름이 약 4에서 5cm의 크기로 식용보다 2배가량 크다. 산란용 경단을 만들고 운반하는 일은 모두 암컷이 도맡는다. 깊이 20cm 내외의 굴 속에 경단을 밀어넣고 짝짓기를 마친 암컷이 경단에 산란한다. 알은 엿새가 지나면 애벌레가 된다. 애벌레는 어미가 만든 경단을 먹고 자란다. 탈피를 반복한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성체의 모습을 갖춰간다. 드디어 소똥경단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검고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왕소똥구리 성체다. 어미가 굴을 파고 산란한 지 56일 만에 이루어진 탄생. 왕소똥구리가 드디어 초지를 가르며 처녀 비행에 나선다. 왕소똥구리의 탄생은 초원을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뭔가가 들썩인다. 근 5년 만에 기나긴 땅속 생활을 마친 털매미 유충의 외출이다. 나무에 기어오른 털매미 유충이 탈피를 시작한다. 길고 지루한 기다림 끝에 날개를 편 털매미는 이제 한여름을 시원하게 울어댈 것이다. 바다는 온갖 생물들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거대한 인큐베이터다. 바닷속 세상에도 사랑과 탄생의 신비가 숨어 있다. 주로 모래 바닥에 몸을 파묻고 살아가는 모래문어.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모래문어는 변신의 천재다.
봄이 되면 겨울에 짝짓기를 마친 모래문어가 조개 껍데기 안에서 산란을 시작한다. 밥알 크기만한 알을 낳은 뒤 모래문어는 약 50일 동안 먹이 활동을 멈추고 알 품기에만 전념한다. (6월) 부화가 임박한 시기. 드디어 알집이 터지면서 크기 1cm가량의 새끼가 태어났다. 이제 망망대해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로지 새끼의 몫이다.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보름밤. 갯바위 사이로 뿔물맞이개의 움직임이 바빠진다.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킨 뿔물맞이개가 새끼를 몸 밖으로 뿜어낸다. 어미는 한 달 중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 새끼를 낳는다. 보름밤에 산란하는 것은 움직임이 둔해 활동 영역이 넓지 않은 뿔물맞이개가 자신의 새끼를 파도에 실어 더 먼 바다에까지 퍼뜨리려는 번식 본능 때문이다. 이른 봄, 괭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섬을 뒤덮는다. 산란기로 접어든 괭이 갈매기들은 매년 풍부한 먹이와 안전이 보장된 서식처를 반복해서 찾는다. 짝짓기를 마친 암컷이 첫 번째 알을 낳았다. 모두 2개의 알을 낳은 어미가 애지중지 알 품기에 들어간다.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은 지 25일째. 부화가 시작됐다. 스스로 알을 깨지 못하면 새끼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태어난다는 것은 철저히 혼자의 몫이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미의 극진한 보호를 받는다. 어미는 새끼를 정성으로 먹이고 기른다. 호기심이 왕성해진 새끼들이 둥지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가해진 무차별 공격. 괭이 갈매기 사회는 영역의 경계가 분명하다. 섣부른 외출을 시도한 새끼라 해도 그들에겐 그저 자신의 영역을 넘어온 침입자일 뿐이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적 행동이 새끼의 여린 숨통을 결국 끊어놓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둥지를 다시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 새끼들이 안간 힘을 쓰며 어미가 있는 곳을 향해 절벽을 오른다. 가까스로 도착한 어미의 품. 새끼들은 호된 대가를 치른 뒤 냉혹한 생존 질서를 배웠다. 태어난 지 한 달쯤 되면 괭이 갈매기 새끼는 비행 훈련에 들어간다. 어미가 먼저 시범을 보인다. 바람과 맞서지 않으면 바람을 타고 날 수 없다. 어미가 새끼를 절벽에서 밀어낸다. 드디어 첫 비행. 괭이 갈매기가 당당히 하늘을 가른다. 태어나 마침내 홀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본능 탄생이다.